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9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이자 청소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대 후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당장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시작 단계였던 청소업체에 들어가 청소부터 시작해 대표님 눈에 들게 되고 지금은 지사장까지 올라왔어요. 워낙 깔끔한 성격에 청소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타입이라 시작한 일이었는데 제가 이런 위치까지 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제 인생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성취를 이뤄냈으니까요. 물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자면 그럭저럭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일도 아니고 고객도 아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죠. 사람이 끝까지 참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사랑해 왔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제가 해온 노력들을 깎아내리려는 모습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일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을 지금 이 사연을 듣는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례함이나 부당한 대우를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제 남편은 이남 중 장남이에요. 아들이 둘인 집에서 형제끼리 우애가 좋은 집이 흔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남편의 집은 어릴 때부터 화목한 분위기여서 도련님과의 사이도 남들에 비해 많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전 연애하던 시절부터 도련님과 알고 지냈고 결혼한 후로도 유쾌하고 자상한 시부모님과 부침성 좋고 싹싹한 도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주변에서도 정말 시댁복 하나 끝내준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 평화도 어느 순간부터 깨지더군요. 당시에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도련님이 어느 순간부터 가족 모임에서 말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와의 관계에도 소홀해졌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시점이 도련님이 결혼을 한 시점과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도련님의 결혼이 도련님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게 도련님은 결혼을 참 잘하셨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처음에 동서를 봤을 땐 솔직히 멋진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부잣집 외동딸의 세련된 말투와 태도까지 갖춘 사람이었으니까요.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달까요? 아유, 웬만하면 우리 아들이 아까울 법도 한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훈이가 아주 넘치는 짝을 데리고 왔네. 그러게 말이에요. 어쩜 저렇게 귀티가 줄줄 흐르는지 잘 배운 티가 나서 참 좋네요. 시부모님께서 동서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와 남편 역시 도련님이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한 후 동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동서는 묘하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뭔가 이상하다고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 건 제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 호텔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따내고 남편과 한창 기분이 좋을 때 시댁에 방문했던 어느 추석날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 제가 밑바닥부터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가까이서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적으로 잘 풀릴 때마다 남편은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해주곤 했어요. 그날도 남편이 시댁에 가기 전부터 한껏 들떴어요. 얼른 우리 식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아, 뭘 그렇게 자랑하고 그래. 그냥 내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당신도 회사 일 잘해가면서 뭘. 에이, 그거랑 다르지. 난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니까.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님 아버님이 눈꼴 싫어하시겠다.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 있는 여자 만났다고 좋아하는데 뭘. 당신도 참 별 걱정을 다 한다니까. 남편이 귀에만 있으면 제 자랑을 하니 내심 걱정도 됐지만 잔뜩 신난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게 싫지만은 않아서 웃고 넘겼어요. 시댁에 도착하고 식사를 시작하자 얼마 안 가서 남편은 역시나 제 자랑을 하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이번에도 땡땡 호텔이랑 계약을 따냈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참,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으유, 아주 자기 자네 아내 자랑 못해서 안달난 녀석 마냥. 이 엄마가 질투나서 살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이 사람이 참 눈치 없이 하지 말래도. 아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아내 만난 것도 본인 복이지. 사람이 자기 일이 있고 그걸 잘 해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하니. 나 때만 해도 여자들은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나도 같은 여자로서 참 대단하게 생각한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 여보, 자랑할 만하다니까. 잘했으면 주변에서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해야 또 열심히 살 원동력이 되지. 열심히 사는 당신 덕분에 난 참 든든해. 하긴 형수님이 대단하시긴 하죠. 청소일에서 관리자까지 올라가는 게 쉽나요? 솔직히 제 주변 사람 중에는 저는 우리 형수님이 제일 존경스럽다니까요. 저에게 인생 한 수 가르쳐 주시죠. 도련님도 참 비행기 그만 띄우세요. 아이고 인석들, 엄마 아빠 칭찬을 그리 좀 해봐라. 뭐 그래도 가족의 일이 화목하니 참 보기 좋구나. 시부모님께서 못 말린다는 듯 남편과 도련님을 보며 혀를 차시더니 이내 웃음이 터지셨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동서가 던진 한마디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죠. 근데 뭐 그게 그렇게까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형님이 직접 계약을 따냈다고 하기엔 그냥 프랜차이즈 브랜드임인 거 아니에요? 순간 다들 할 말을 잃고 다들 서로 눈치만 살피기 바빴어요. 저도 살짝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때 도련님이 나서서 동서를 제지했어요. 당신은 무슨 또 말을 그렇게 해. 형수님이 책임자로 나서서 계약 성사시킨 거니까 형수님 능력인 거지. 그래? 당신도 어디 일하는 여자가 만나고 싶은가 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 부잣집에 장가와서는 내가 일도 안 하고 다 해주니까 또 일하는 여자가 대단해 보여?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아니,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 당신이 좋은 거랑 별개로 형수님이 일 잘하시는 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지. 그리고 당신이 부잣집이라서 장가간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어련하시겠어.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받은 거 생각하면 그런 말도 못할 텐데? 안 그래도 무거워진 분위기가 얼음물을 끼얹은 것 마냥 차가워졌어요. 동선의 집안과 시댁의 집안 경제력 차이가 크게 나서 처음엔 동선의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결국 외동딸의 의지를 꺾기는 힘들었는지 끝내 허락을 받아냈고 도련님은 거의 대릴사위처럼 동선애가 마련해준 동선의 친정 근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혼수도 성에 안 찬다며 가장 고급으로 맞춰진 집에서 사실상 도련님 집 만들고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었죠. 동선의 집에 처음 갔을 때 처음 보는 호화로운 집에 저희 부부는 마냥 도련님을 부러워했었지만 동서의 태도를 보니 도련님이 알게 모르게 압박을 받고 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예, 너는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서 그게 할 소리니? 어머님, 아버님 표정을 보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듯 했어요. 보는 제가 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서의 표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못할 소리는 아니죠.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결혼 전만 해도 사근사근한 말투에 마냥 귀하게 잘 자란 아가씨 같던 동서가 처음으로 본성을 드러내는 듯한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기가 막히셨는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그날의 저녁 식사는 그렇게 서먹하게 끝났어요. 그날 이후로 동서는 종종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말투로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쌓이다 보니 저도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중 기억에 남는 것 하나는 시어머니 생신날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자 동서와 준비를 분담하게 됐어요. 형님, 제가 괜찮은 식당 아는 곳이 있어서 예약해둘게요. 케이크는 형님이 준비해주세요. 그러자 고마워 동서. 고맙긴요. 생신이니만큼 맛있는 케이크 준비 부탁드려요. 형님 센스 믿을게요. 평범한 대화인 듯 했지만 동서의 마지막 말이 묘하게 가시처럼 걸리더군요.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남편과 집 근처 제과점을 찾았어요. 평범하게 케이크를 사러 많이들 가는 유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였어요.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케이크들 사이에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딸기와 청포도, 귤 등으로 알록달록하게 장식되어 있는 생크림 케이크였어요. 여보, 어머님이 생과일 올라간 생크림 케이크 좋아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걸로 살까? 맞아. 우리 엄마 이런 케이크 엄청 좋아하셔. 근데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잠깐 스치듯 들었던 기억이 나서 이왕이면 좋아하시는 걸로 사다 드리면 좋잖아. 와, 이건 나도 감동인데?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그래, 이걸로 사자.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케이크였고 눈에 띌 만큼 예쁜 케이크였어요. 저와 남편은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좋아하실 어머님을 떠올리며 기쁜 마음으로 케이크를 포장해서 시댁으로 향했죠. 동서가 예약해놓은 레스토랑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진기한 코스 요리에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 덕분에 이런 곳을 다 와보는구나. 네가 아니었음 평생 이런 음식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다. 음식이 이렇게 예쁘고 맛 좋을 수도 있구나. 어머님 생신이신데 당연히 최고로 준비해야죠. 자주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날은 이런 곳에서도 한 번씩 와서 기분 전환하면 최고예요, 어머님. 그러게 동서가 좋은 곳을 잘 알아봐줬네. 고마워, 동서. 별 말씀을요. 좋은 곳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예약하는 게 맞죠? 성공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으니까요. 어째 그 대답에도 가시가 걸려있는 듯 했지만 기분 탓이겠거니 했어요. 그래도 동서가 신경 써준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마쳤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시댁으로 돌아와 다과를 즐기기로 했고 드디어 제가 준비한 케이크 박스를 꺼냈어요. 어머님, 생과일 케이크로 골랐어요. 전에 이런 케이크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어머, 맞아. 나 이런 케이크를 정말 좋아한단다. 세상에. 엄청 예전에 말한 것 같은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니? 정말 감동이구나.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고 남편도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동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제 케이크를 힐끔 보더니 갑자기 주방 쪽으로 가서는 뭔가 후다닥 꺼내오더군요. 가까이서 동서가 들고 있는 걸 보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동서, 그게 뭐야? 동서가 들고 있는 건 겉 박스가 고급스러운 케이크 상자였어요. 금박으로 땡땡호텔 베이커리 로고가 박혀 있더군요.
얼마 전 제가 계약을 따냈던 대기업 호텔의 베이커리였어요. 그 호텔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케이크는 미리 예약해두지 않으면 절대 먹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맛있기로 유명했어요. 동서는 제 표정을 보자마자 자신이 이겼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하며 신나서 케이크 박스를 열더군요. 어머님, 이것도 좀 보세요. 저도 어머님을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했거든요. 케이크 박스 안에는 딱 봐도 장인의 솜씨가 들어간 화려한 장식의 초콜릿 케이크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산 케이크도 장식이 화려했지만 옆에 나란히 놓고 보니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도? 아우, 케이크는 하나면 충분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형님이 까먹으셨을 수도 있고요. 동서는 저를 보며 웃었지만 저는 속이 싸해졌어요. 동서, 근데 이 호텔 케이크는 미리 예약해 놔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 맞아요, 형님. 어머님 생신날 맞춰서 픽업할 수 있게 미리 예약해 놨죠. 그런데 나보고 케이크를 왜 준비하라고 한 거야? 예약까지 걸어놨으면서. 네? 그거야. 내 센스 믿겠다며. 그런 소린 왜 한 건데?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드니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동서는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뻔뻔한 태도로 돌아왔어요. 네, 형님 센스 한번 믿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케이크 준비해달라고 한 건데 역시나 꽝이네요. 제가 이 케이크 준비 안 해뒀으면 어쨌을 뻔했어요. 형님이 사온 케이크는 평범한 날 마음껏 사먹어도 되는 흔한 케이크잖아요. 어머님 생신인 만큼 특별한 곳에서 준비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이번에 형님이 이 호텔이랑 계약 따내셨다길래 여기 베이커리가 유명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케이크 주문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형님이 사온 케이크가 어떤지. 계약 따냈다고 자랑은 엄청 하시더니 수준은 그 호텔이랑 안 맞아서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동서, 지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본물이 터진 듯 저를 공격하는 동서의 모습에 황당하다 못해 말문이 막히더군요.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로 나올 줄은 몰랐어서 저도 슬슬 열이 끓어오르는데 어머님께서 제 손을 가만히 끌어당기셨어요. 그만해라. 물론 네가 내 생각해서 평소라면 먹어보지도 못할 케이크를 준비해준 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나는 첫째가 사온 케이크도 똑같이 고맙다. 오히려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와준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네가 사온 것도 좋지만 초콜릿 케이크는 달아서 먹지도 못한다. 무조건 비싼 것보다 내 생각을 해주고 좋아하는 걸 선물해주는 게 얼마나 예쁘니. 니네끼리 싸울 바엔 각자 집에 케이크 가지고 돌아가라.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한테 가장 좋고 비싼 것만 해드리고 싶어서. 동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님을 달래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기분이 상하셨는지 요지부동이셨어요. 결국 생일 파티는 제가 골라온 생크림 케이크로 진행했고 동서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끝까지 중얼거리더군요. 좋은 걸 사와도 먹질 못하니 이래서 사람들 수준이란 게 참.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여보, 이제 그만해. 엄마 생신이잖아. 남편이 말리는 바람에 그 말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지만 화는 쌓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 동서가 평소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깔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서의 행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명절이 돌아왔고 그날은 날 잡고 시댁 대청소를 도와드리기로 한 날이었어요. 제가 또 청소업은 전문이다 보니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마트에서 일어났죠. 어머님, 집 크기에 비해 청소 도구도 부족하고 있는 것들도 오래 쓰셔서 새로 바꾸시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마트에 가서 새로 청소 도구를 구입하기로 했거든요. 청소 도구라면 청소 일을 할 때 이것저것 많이 써봐서
척 보면 척이었어요. 꼭 필요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빠르게 척척 고르고 있는데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보던 동서가 한마디 던지더군요. 형님, 무슨 이런 청소 도구를 사세요?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저는 청소 도구 새로 싹 바꿔야 된다길래 뭐 대단한 거 사러 온 줄 알았는데 담은 거 보니 별거 없어서요. 너무 비싼 건 부담되기도 하고 가정집에서 굳이 필요한 성능은 아니야. 어머님 댁 크기 정도면 이 정도 도구로도 충분히 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서도 다 쓰는 제품들이고. 네? 형님네 회사에서 이런 걸 쓰신다고요? 아니, 나름대로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좀 더 좋은 걸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객님들이 알면 좀 그렇겠다. 고객님들이 알면 왜? 대체 도구 가격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동서? 깨끗하게 청소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가만 보면 동서도 참 우리 회사에 억하심정 있어? 왜 이리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동서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멀찍이 서 있던 남편이 뛰어와 저희를 말렸어요. 진짜 왜들이래. 재수씨, 알아도 이 사람이 더 잘 알겠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재수씨는 청소도 다 업체 시켜서 한다면서. 이 사람 하는 일 좀 가만히 믿고 맡기면 안 되겠어? 남편이 제 편을 들자 동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니 갑자기 뒤에 서 있던 도련님을 획 쏘아보더라고요. 당신은 뭐해?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편은 못 들어줄 망정 보고만 있어? 그랬더니 도련님이 주춤하며 달려와서는 뒤늦게 편을 들더라고요. 야, 형수님, 이 사람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냥 의견 낸 것 뿐이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그냥 시댁에 제일 비싸고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것 뿐인데 왜 자꾸 마음을 오해하고 그래요? 아니 도련님, 그게 아니라 동서가 자꾸. 너 제대로 보고 한 말은 맞아? 정말 이 상황이 그렇게 보여? 그럼 됐어. 더 말할 것도 없어. 가자 여보. 세상에 돈이면 단 줄 알아. 그렇게 잘났으면 쇼핑도 니네가 다 해와. 가장 좋고 비싼 걸로. 가자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끄는 바람에 그날의 싸움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시댁에는 따로 도착했고 시댁에 도착하고 나서 동서와 도련님이 사온 물건들을 보니 제가 카트에 담아놨던 걸 그대로 사왔더군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비싼 거 사올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저도 모르게 한 소리 뱉자 동서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왔어요. 형님, 아깐 제가 죄송했어요. 하긴 알아도 청소 전문가이신 형님이 더 잘할 텐데. 태어나서 물 한 방울 손에 직접 안 묻혀본 제가 뭣도 모르고 형님께 무례하게 굴었네요. 이제 형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더는 왈가왈부 안 할게요. 죄송해요. 그게 미안하다는 사람이 할 태도야?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형님. 그만 화 푸세요. 주의 주시면 주시는 대로 고쳐볼게요. 마트에서와는 180도 달라진 태도에 좀 당황스럽더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저 자세로 나오는지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동서의 사과를 거절했다가 괜히 피곤해지고 싶지도 않았고 본인이 진심이라고 하니 좀 찜찜하긴 했지만 사과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 동서, 우리끼리 이렇게 괜히 싸워서 좋을 게 뭐 있어. 그만하자. 네 형님, 그래서 말인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청소 업체를 좀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이왕 사람 쓰는 거 형님네 사람 쓰는 게 낫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곱게 자라서 저도 모르게 청소업을 너무 무시했나 봐요. 그래서 형님네 회사에 맡기고 그 누구보다 프로페셔널 모습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참 묘하게 기분이 나빴지만 저희가 화해하길 바라는 가족들은 제게 그 제안을 수락하길 부추기더라고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맡아봐 주렴. 둘째가 나쁜 애는 아닌데 곱게 자라서 철이 좀 없는 것 같으니 네가 이해를 해라. 그래도 저렇게 먼저 사과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거 보니 얼마나 좋니? 가족끼리 괜히 담 쌓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다.
평소 별 말씀 없으시던 아버님까지 나서서 거드시니 정말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어물쩡 수락해버렸죠. 여기 우리 동서집이야. 신경 써서 좀 해줘. 정말요? 걱정 마세요. 근데 지사장님, 동서랑 사이 안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미영 씨한테 부탁하는 거야. 미영 씨가 왔다 간 자리는 먼지 한 털 없잖아. 일 잘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아니까 부탁하는 거야. 동서가 워낙 까탈스러워서. 네, 맡겨만 주세요. 제가 잘해볼게요. 저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본때를 보여줘야죠. 고마워. 잘 부탁해, 미영 씨. 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직원분께 동선의 집 청소를 맡겼어요. 고객 평이 가장 좋은 우수 직원이었거든요. 동서 성격이 워낙 별나고 또 괜히 미영 씨에게 트집이라도 잡을까봐 걱정이 되어 따로 추가 보수도 챙겨주기로 하고 일을 맡겼죠. 저희 회사에서 동서집을 맡게 된 후로 무슨 트집을 언제 어떻게 잡을지 몰라 긴장을 바짝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동서는 잡음이 없더군요. 동서, 업체 바꾸니까 어때? 특별히 동서 내에 우리 우수 직원으로 보냈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깔끔하긴 하네요. 동서는 떨떠름하게 웃었지만 그 표정을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업체 바꾼 게 마음에 든다는 사실을요. 그 뒤로는 별다른 트러블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인터넷에 저희 회사에 대한 안 좋은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글을 살펴봤는데 뭔가 익숙한 아이디였어요. 아니, 이거 우리 동서 아이디 아니야? 네? 정말요? 이상하다. 만족스럽다고 하셨는데? 나한테도 그랬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고? 내가 이 여자를 진짜...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동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후기 내용은 누가 봐도 악의적인 내용이었어요. 동서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전에 동서에게 뭘 보내주려다가 메일 주소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디가 하도 익숙해서 설마 하고 보니 정말 동서 아이디였던 거죠. 분함에 이가 갈렸지만 무작정 화를 낸다고 동서가 바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제 앞에서는 사이좋은 척하고 뒤에서는 저러고 있으니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잠자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사장님, 저 지금 너무 소름 돋아요. 왜? 무슨 일인데? 지사장님 동서집인데 에어컨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직원이 보내준 사진에는 에어컨 날개 안쪽에 있는 소형 카메라였어요. 아니, 이게 뭐야? 카메라야? 그러니까요. 이거 설마 저 감시하려고 달아놓은 걸까요? 설마 그건 위법이잖아. 제가 뭔가 허튼 짓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바로 신고하거나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저 진짜 소름 끼쳐서 여기서 일 못하겠어요, 지사장님. 세상에, 미영씨, 일단 내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 그 카메라는 좀 갖고 와줄 수 있어? 네? 없어진 걸 눈치채면 어떡하죠? 그 뒤는 내가 책임질게. 나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일단 카메라는 떼서 가지고 와줘. 갖고 가서 따지든 어떡하든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청소가 끝나고 바로 카메라를 전달해줬어요. 끝까지 저희 회사에 트집 잡을 생각을 했다니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직원 영상을 지우기 위해 카메라를 연결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영상들이 뜨더군요. 딱히 우리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상시로 켜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부분은 첫 화면에 도련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그중 눈에 들어오는 한 영상을 켰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일도 그만두고 나한테 빌붙어서 사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언성을 높여? 여보,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일을 그만둔 건 장인어른 때문이잖아. 왜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일을 못하니까 아빠가 관두라고 한 거지. 그럼 괜히 관두라고 했겠어? 암튼 당신이 나에 비해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자기 의견이나 내세우는 거야? 거지 같은 집구석에 능력 하나 없이 아내한테 빌붙어 살면서 대릴 사위로 안 사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일을 못해서 관두라 했다니. 당신 혼자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걸 외로워하니까 당신 옆에 있어주라고 관두라고 하신 거잖아.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일이라도 하고 싶다 이거야? 맨날 놀고 먹으면서 돈 걱정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튼 당신은 주제를 좀 똑바로 알아. 내 비위만 잘 맞추고 살아도 평생을 편하게 살 인간이 이거 하나 못 맞춰서 내 심기를 이렇게 건드려야겠어? 당신 나랑 이혼하면 우리 아빠가 당신 가만둘 것 같아? 이 바닥에 소문 쫙 내서 다시는 이쪽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할 줄이나 알아. 그렇게 되기 싫으면 내 비위 잘 맞추고 살라고. 당신 정말 알겠어. 그냥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난 정말 당신이랑 싸우기 싫어. 그것만 알아줘. 그래, 똑바로 해. 당신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여간 당신은 내가 조금만 풀어줘도 자존심을 부린다니까? 어디서든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알겠어? 아니, 이게 다 뭐야? 영상 속 동서는 어떻게든 시부모님 눈에 들기 위해 예쁨 받는 행동만 하던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제서야 도련님의 성격이 결혼 전과 급격히 달라졌다는 게 확 느껴지더군요. 결혼 전에는 저희 부부와 농담도 잘하고 저랑도 각별한 사이였던 도련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입을 꾹 다물고 동서의 말에 조용히 맞장구만 쳤거든요. 도련님이 이를 관뒀다는 얘기도 시댁에서는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도련님은 동서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동서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결혼 전에도 만족하며 다니고 있던 회사라 장인어른의 회사가 된 이후로는 당연히 더 잘 다니고 있겠지 막연히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영상 속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모습, 몰랐던 사실만 보이더군요. 여보, 혹시 도련님이 회사 관둔 거 알고 있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걔가 회사를 왜 관둬? 장인어른 회사잖아. 혹시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싶어 물어봤지만 남편 역시 까맣게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본 영상을 보여줬어요. 아니, 재수 씨 미친 거 아니야? 이 카메라로 지금 얘를 감시하고 살았던 거야? 아무래도 말하는 거 보니 그런 거 같지? 집 안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고 도련님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것 같아. 어쩌면 카메라가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범죄 아니야?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어이가 없네.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도련님이 당하는 걸 본 남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시댁에 달려가려는 걸 겨우 붙잡았어요. 일단 동서랑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도 이걸 본 게 잘한 건 아니잖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건지 얘기나 들어보자. 저는 혹시 몰라 직원에게 또 그런 이상한 카메라가 발견된다면 이야기해달라고 말해두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직원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지사장님, 카메라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니 또 나왔어요. 직원이 찾아낸 카메라는 총 3개였어요. 처음 발견한 건 거실 에어컨 속, 하나는 도련님 서재, 하나는 현관문 쪽이었죠. 저는 이 카메라들을 가지고 동서를 찾아갔어요. 동서, 우리 직원이 청소하다 이런 걸 발견했다는데 이게 다 뭐야? 제가 탁자 위에 소형 카메라를 우르르 쏟자 동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마 우리 집을 사사시 뒤지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서가 우리 직원한테 에어컨 빡빡 닦아달랬다며.
빡빡 닦다가 발견한 거라는데 대체 부부 둘이 사는 평범한 가정집에 이런 게 왜 필요한 건데? 왜 저희 부부 사생활까지 알려고 하세요? 형님은 신경 끄세요.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이 이렇게 남의 집 살림 가지고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 동서가 우리 회사 후기 악의적으로 쓰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데 우리 직원이 청소하는데 카메라까지 켜두니 내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영상들을 좀 살펴봤어. 동서가 또 어떤 짓을 할지 대응을 해야 하니까. 제가 그 후기 썼다는 증거 있으세요? 형님도 참. 저는 형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형님네 업체에 청소 맡긴 건데 정말 실망이네요. 남의 집 카메라나 들여다보시고요. 동서는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증거가 없어서 이러는 것 같아? 제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잘못한 건 형님이세요. 그렇게 남의 집 카메라나 훔쳐가고. 그거 절도예요. 아세요? 그러는 동서는 엄청 떳떳한가 봐? 그 영상들에 대해 할 말은 없어? 뭐야? 도련님이랑 나눈 대화 내용 봤어. 도련님을 회사에서 부당하게 잘랐다면서. 그것도 동서가 심심하다는 이유로. 그래놓고는 무능하다고 맨날 얘기하고. 나한테 하던 짓이랑 다를 게 없잖아. 제가 도대체 형님한테 뭘 했다고 그러세요? 형님이랑 화해하려고 형님네 업체 쓴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악의적인 후기를 써?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여기저기 커뮤니티만 바뀌어서 도배하고 있잖아.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전 잘못한 거 없고요. 오히려 형님한테 실망했어요. 그 조그마한 청소 프랜차이즈업 지사장이나 됐다고 아주 어화둥둥 대단한 사람인 양 떠받들어주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저 같은 진짜 백의 부자가 나타나니까 배알이 꼴리시나 본데 제발 1,000원 티 좀 내지 마세요. 하도 잘난 척을 해대길래 일 좀 맡겨놨더니 그새 직원한테 도둑질을 시켜요? 이러니 내가 청소 같은 밑바닥 일 하던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청소밖에 없는 무식하고 천한 본성이 어디 가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그 직원 우리 집에 보내지 마세요. 소름 끼쳐서 정말. 동서와는 결국 그렇게 대화가 종료되었어요. 끝까지 저와 직원을 비난하며 깎아내리려는 인성은 어딜 가질 않더군요. 동영상 속 아나무인인 동서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결국 동서의 사과는커녕 비난만 들은 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동서에게 들어온 무례한 태도 등을 더 이상 참아줄 이유도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동선의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회사에 대해 글을 올렸어요. 동서도 저희 회사를 그렇게 악의적으로 비난하는데 저라고 못할 건 없었죠. 모기업의 딸 땡땡씨에 대한 고발이라는 글과 함께 저는 긴 글을 적었어요. 요즘은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니 저와 동서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음본과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의 녹음본을 음성 변조해서 올렸죠. 얼마 후 동선의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큰 논란이 됐죠. 동선의 회사가 팔고 있는 제품을 불매하자는 운동이 이어졌어요. 몇 날 며칠 동서와 도련님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자 눈이 새빨개진 채로 저희 집까지 달려오더군요.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세요? 이거 형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내가 뭘? 나는 그냥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 난리가 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동서가 자초한 행동 때문이야.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못 읽어봤어? 이제 정신 좀 차려 동서. 남의 부부 일에 껴서 이래라 저래라 그게 형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게 형님이 할 일이 없으세요? 동서가 한 일이 비단 도련님한테만 해당돼? 내가 올린 글은 도련님보다는 나한테 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동서가 아무리 부자로 자랐어도 이건 아니지. 청소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꼽주는 게 잘한 짓이야? 청소는 철한 일이라고 배웠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지면 청소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그 별거 아닌 업체에서 높은 자리 맡았다고 뭐라도 된 줄 아는 게 꼴 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남편이 형님 대단하다 찬양하는 것도 보기 싫었고요.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다른 여자 칭찬하는데 그걸 기분 좋게 보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뭐라고? 그 말을 듣는데 참 벙치더군요. 가만 보니 동서는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부잣집 외동딸로 고고하게 자란 티 만나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알겠더군요. 동서 내면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다는 걸요. 나중에야 도련님을 통해 알게 된 거지만 동선의 부모님이 동서를 워낙 힘들게 갖게 된 딸이라 금이야 오기야 말 그대로 온실 속의 화초로만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늘 괴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밑바닥부터 올라와 자수성가를 했고 감사하게도 시댁 식구들이 그걸 참 좋게 봐주시고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이어지니 그게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동서가 저에게 한 행동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이었죠. 동서의 회사는 그 이후로 불매운동에 시달리며 매출이 크게 급락한 모양이었어요. 마침 경쟁회사가 대박 상품을 내놓으면서 승승장구하는 바람에 회사가 위태롭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동서는 그럼에도 끝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더군요. 동서의 회사 일이 커지면서 시부모님까지도 저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알게 되셨어요. 시부모님 역시 그동안 동서가 심술은 좀 부렸어도 막내 며느리라고 예뻐하셨었는데 그 일을 알게 된 후로는 냉랭하게 대하셨고 도련님에게도 이혼을 권하셨어요. 도련님은 단단히 당한 모양인지 동서와의 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쉽사리 헤어지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질질 끌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고 법정을 나오는 길, 저와 남편이 마중을 나갔어요. 형수님 정말 고마워요. 절대 이 사람 그늘에서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관계를 끝내고 나니 오히려 후련하네요. 도련님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라면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 마라. 그리고 취직도 다시 알아보자. 어차피 그 회사는 평판이 안 좋아져서 예전처럼 네가 취직 못할까 봐 벌벌 떨 일도 없어. 알겠어.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아봐야지. 그로부터 머지않아 동선의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마지막까지도 사과는커녕 미안한 기색조차 느끼지 못했지만 결국 자기 반성을 모르는 인간의 최후가 이렇게 된다는 건 확실히 확인했네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례함이나 부당한 대우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